5번째, 교류에 대한 RLC의 작용, 단상, 삼상 교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RLC라고 하는 것은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을 뜻하고요. C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기전력입니다. 자기장 안에서 도체를 놓고 도체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참고 부분에 보시면 유기기전력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 선속 밀도 곱하기 그리고 전류 곱하기 코일의 운동 속도 그리고 사인 세타의 곱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식 가끔 나오니까요. 이 기전력의 구하는 공식은 자기력 선속 밀도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일의 운동 속도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저항만의 회로가 나오는데요. 이 저항만의 회로 그리고 코일만의 회로 그리고 커패시터만의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도 아니고 매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만의 회로와 그 다음에 코일만의 회로 그리고 커패시터만의 회로 이 세 가지에서는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전류와 전압의 파형을 보고 어떨 때는 위상 차이가 날 수 있고 전류가 앞설 수도 있고 전압이 앞설 수도 있고 동상일 수도 있는데 이 저항만의 회로일 때와 코일만의 회로 그리고 커패시터만의 회로일 때가 각각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은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리액턴스라든지 유도성 리액턴스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이런 용어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항만의 회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회로를 보시면 R 저항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B 그림을 보시면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되어 있는데 자, 파란색으로는 전류에 대한 파형을 칠할 거고요. 전압의 파형으로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위상이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덕턴스 코일만의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자, 코일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선이 지금 이게 V라고 되어 있는 전압에 대한 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전압에 대한 파형이 여기서부터 오는 걸로 잠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선이 아니라 이 전압에 의한 파형은요, 이 빨간색 제가 지금 칠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는 부분을 전류에 의한 파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위상 보시는 법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앞서는 거죠. 네.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2분의 파이만큼 전류를 앞선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식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아까 위에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오메 법칙에서 바로 그냥 구하시면 돼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는
공식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를 구할 때 이 R 대신 여기 리액턴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리액턴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왼쪽 용어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과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코일만의 회로에서 코일의 전압이 그 주파수 전류의 변형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전압과 전류의 비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자,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 나오는 게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기호는 XL, XC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항만의 회로에서 R이었던 것이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R 대신 XL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리액턴스가 저항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코일만의 회로에서 XL을 유도 리액턴스는 그 오메가 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오메가 L로 바뀌니까요. 이건 뭐였죠? 각속도? 이 각속도 구하는 공식 2파이 F 2파이 곱하기 그 주파수였죠? L 분의 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빠졌죠? 자, 여기 L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도 L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일만의 회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커패시터 회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만의 회로,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는요, 회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류에 의한 파형은 파란색으로 칠할 거고요. 전압에 의한 파형은 빨간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코일만의 회로와는 달리 그 전류에 의한 파형이 그 전압에 의한 파형보다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만큼이요?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그 위상은 커피스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상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저항만의 회로, 그 다음 코일만의 회로, 커피스터만의 회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았고요.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커피스터만의 그 회로에서는요, 전류가 전압을 앞섰습니다. 물론 다 2분의 파이만큼이라는 것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한 문제는 맞고 들어가니까요.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식을 보시면 아까 코일만의 회로에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량형 리액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이거 오메가를 각속도를 변환시켜주면 2파이의 F가 되겠고, 네,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만의 회로, 그리고 코일만의 회로, 그냥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는요. 자, 우선 전류 구하는 공식이 다 달랐었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오메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오메 법칙에서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자, 여기 코일만의 회로와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는 다르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자, 유도 리액턴스는 요거고, 그리고 용량형 리액턴스는 이거니까, 야, 요거를 잘 집어넣어서 자, 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꼭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자,
저항 코일 그리고 저항 커피스턴스 그리고 저항 코일 커피스턴스 직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 직렬 회로와 백렬 회로가 나오는데 직렬 회로를 먼저 잘 공부하시고 기준을 삼아서 그거에 반대되는 그거와 다른 것이 병렬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직렬 회로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회로를 나가기 전에 오른쪽에 용어 정의를 넘어와서요. 그 용어를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피던스가 나오는데요.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류에서 저항이라고 나오는 그런 정의를 교류에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 이외에 그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을 모두 그런 요소들 성분들을 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류 회로에서 저항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작용에 의한 유도 리액턴스라든지 축전 작용에 의한 용량 리액턴스라든지 그래서 저항과 저항 이외의 리액턴스 이걸 합친 것이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알아봤고요. 이 임피던스를 그 역수를 취한 것이 어드미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임피던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직렬 회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합성 임피던스를 그 유도해내는 공식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유도해내는 과정은 따로 그 전기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합성 임피던스의 공식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항과 그 코일의 그 직렬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가 임피던스는 Z로 나타내거든요. 우선 자, 요거는 요거로 볼 수 있는데 저항 제곱 더하기 잠시만요. 이 Z가 아니라 리액턴스죠. 예, 유도 리액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의 리액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항과 그 코일의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저항 제곱 더하기 그 유도 리액턴스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를 취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유도 리액턴스는 뭐였죠? 자, 오메가 L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커피스터만의 회로, 그 저항과 커피스터 직렬 회로에서는요, 여기서 임피던스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자, 이 저항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냐 아니면 그 유도성 리액턴스냐 아니면 용량의 리액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코일만 그 저항과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저항과 코일 그 회로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저항과 커피스터 직렬 회로니까 여기서는 XC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 회로에서는요. 자, 우선 RL, RC, RLC가 있었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 Z는 자, R제곱 오메가 L 제곱이 됐었고요. 여기 합성 임피던스가 자, R제곱 오메가 C 분의 1 제곱이 됐었고요. 자, 여기서는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지금 RL과 RC 이 직렬 회로에서 합친 건데,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것만 유의하셔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넘겨서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RLC 직렬 회로의 특성인데요.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하시면 이게 파형과 이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유도 리액턴스가 그 용량 리액턴스보다 클 때는 이 유도성 회로라고 하고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성 그 리액턴스가 그 용량 리액턴스보다 그 작을 때는 용량성 회로라고 하는데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직렬 공진 상태일 경우 이 직렬 회로에서 RLC의 직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그리고 플러스 합성이니 RLC 합성이니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직렬 공진 상태가 되려면 이 임피던스 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되니까 즉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아지면 직렬 공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LC 직렬 회로를 배웠습니다. RLC 직렬 회로를 배웠으면 이 병렬 회로는 그 직렬 회로와 반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직렬 회로를 위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요. 병렬 회로는 서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렬 회로와 비교해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과 그 코일의 병렬 회로는요. 자, 직렬 회로에서는 자,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병렬 회로에서는 이게 분수로 나타내줬던 거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항 커패시터 병렬 회로에서는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직렬 회로와 구분해 보겠습니다. 직렬 회로는 어떻게 됐었죠? 합성 임피던스는 저항 제곱 자, 플러스 자, 용량 리액턴스 분의 1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와 잘 비교해서 구분하시고요. 두 번, 세 번 보시다 보면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거는 그 참고 서적을 좀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RLC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값입니다. 여기서도 그 직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값 구하는 공식과 비교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직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오메가 C 분의 1 제곱 옴이었습니다. 병렬 회로는 요거 비교를 하면 자, 뭐가 달라졌나요? 직렬 회로는 다 이 R이었던 게 다 R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병렬 회로 되면서 그리고 그 오메가 L이 직렬됐으면 병렬에서는 이게 오메가 L분의 1이 되고 그 직렬에서는 그 오메가 C분의 1이었던 게 병렬에서는 오메가 C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가 관련지에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에 대한 용어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범위가 넓지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원과 부하 사이를 두 개의 선으로 연결한 가장 간단한 회로인데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유효전력이라는 게 나오고요.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의 곱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를 곱한 것,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압과 전류의 곱만 나타내는 건데요.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제곱은 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 제곱의 합과 같다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상 교류 발전기에 의해 발생되고요. 전압과 전류에 대한 크기와 주파수가 같고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는 교류를 뜻합니다. 주파수는 같지만 위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그 전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상 방식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삼상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유효전력, 무효전력, 마찬가지로 피상전력이 나오는데 이 단상 전력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뭔가요? 곱하기 루트 3을 한 것만 보실 수 있겠죠? 차이점은 요것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유효, 무효, 피상 전력이 다 단위가 다릅니다. 유효 전력은 와트, 무효는 바, 피상은 VA라고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위도 다르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률인데요.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 그 전력 분의 유효 전력을 뜻하는데,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 곱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었죠. 자, 그럼 전압과 전류의 곱이 없어지고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됩니다. 다르게 나타내면 Z분의 R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삼상 교류 결선인데요. 삼상 교류 결선에는 그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Y 결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Y 결선과 그 델타 결선에 상전류가 같은지, 뭐 전압과 상전압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반대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Y 결선은 그 우리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 있죠? 이거 그 중에서 직렬이라고 보시고, 델타 결선은 병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그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직렬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 전류가 일정하죠. 병렬의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선간 전류와 선간 전압, 그리고 상전류와 상전압,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자, Y결선에서는 직렬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상전류와 선간 전류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다고 외우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간전류가 같으니까 그럼 전압은 다르겠죠. 그러면 항상 선간전압이죠. 선간전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는 Y결선에서는 그 전류가 상전류와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자, 우선 선간전압이 큰데 그 몇 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Y결선과 델타결선은 다 같습니다.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결선에서는요, 전압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선간전류가 루트 3 곱하기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그 Y결선과 델타결선의 차이점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V결선을 읽어보시고요.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류에 대한 저항 코일 콘덴서의 작용과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인 회로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확인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만의 회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코일만의 회로, 그리고 커패시터만의 회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위상을 따질 때 우리 저항만의 회로수는 어떻게 됐었죠?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코일만의 회로에서는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컸었죠. 2분의 파이만큼.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는요, 자,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섰습니다. 2분의 파이만큼.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전류와 그 전압의 위상이 동상인 회로를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저항만의 회로 1번이 되겠습니다.